학원에 대한 이념을 갖는 거 아마 원장님들께서 그 학원 이념에 대한 생각을 많은 고민을 하시는 원장님은 되게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 오너로서 이 하얀 도화지에 기업 이념을 심는다라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학원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원 이념에 대해서 지금 더햄수학의 김홍삼 원장님, 김홍삼 원장님께서는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그 이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상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학원 이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구체화한다면 정말 학원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학원 이념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분이나 원장님도 과거에 물론 이 영업적인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교육적 이념을 갖고서 그 어린이 학생들을 이런 애들을 가르쳐 가지고 훌륭하게 성장시키겠다 이런 목적도 한쪽 마음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회 이 구성을 쭉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 자꾸 우리 이윤 쪽으로 자꾸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당장 현실에 드러나는 것이 성적이라든지 턱 먹고 또 명문대 보내는 이렇게 어머니들이 원하는 것을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러니까 이제 학생 배제된 네. 오로지 이제 부모의 욕구에 의한 교육적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금전적인 목적만 진행됐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때 무서운 선생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예.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과정 교육이냐 제가 한번 되새겨 보게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압적 요소와 선생님에 의한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학생이 이제 수동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이 수동적이라는 자체는 내가 다친 상태다. 네. 내가 다친 상태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 상태에서 숙지할지 모르지만은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네. 물론 이렇게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공부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초중부 때는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고등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네. 초중등부는 이제 난이도나 숙제도나 적기 때문에 네. 시험 때라든지 이렇게 좀 힘들게 좀 시키고 늦게 잡아놓고 이렇게 반복을 시키다 보면 점수 나올 수 있지만은 네. 고등학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방대 쪽이나 이렇게 여러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왜 요즘 고등부 가면은 점수가 안 나오고 명문대를 못 갈까? 저는 이 대엠 수학을 쭉 하면서 네. 제가 과연 나도 다른 데처럼 성적 올리고 특목고를 보고 혹은 또 명문대를 보내고 물론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저는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그 나간 것이 뭐냐면은 네. 과연 부모님은 뭘 원할까? 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네. 결국은 어떤 부모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부모보다 나은 삶, 성공한 삶 이런 사람을 결국 원한다네. 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원할 때 결국 지금 여기 원장님도 보고 계시지만은 과연 내 자식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공부시킬 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론 뭐 성적 잘 나오고 명문대 특목고 가고 이런 건 다 중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선생님들이 그 원장이나 하는 목적은 그 목적 자체가 성적 올리기, 네. 특목고, 그다음째 우리가 명문대 보내기, 그거로 목적 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적보다는 이제 그 목적도 삼지만은 결국은 우리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네. 완성된 인간이 무엇이냐? 완성된 인간. 결국은 뭐냐? 우리가 좀 여기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요즘 세대에서는 네. 뭐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뭐 나라에 이바지하는 뭐 능력 있는 인재. 네. 이것이 이제 교과서기적인 이제 우리가 바라는 목적인데, 저는 이제 이 목적을 위해서 일단은 애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가져야 된다. 즉 그것이 뭐냐면은 능동적 사고입니다. 네. 이 능동적 사고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우리 쉽게 말하면 고등부 때입니다.
네. 능동적인 사고를 하면 애가 차는 일이 나오고 하는데 이 능동적인 사고를 가져가면 일단은 공부가 재미있어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은 네. 애들 요즘 애들 해철이 되고 머쓱하고 이제 감 지르고 이래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네. 그런데 애들이 딱 뭘 하나만 하면은 말을 잘 듣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본주의 사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네. 네. 여기에서 유추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 간단하게 이걸 한번 집에서도 실험해도 됩니다. 네. 어떤 경우냐? 네. 자, 일단은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한 애한테 자녀한테 한 5천을 주고 5,000원. 네. 슈퍼마켓 가서 네. 우유 2병 사오라. 네. 과연 그걸 쫓아가는 학생이 몇 명일까? 자녀가 몇 명일까? 네.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마디만 더 붙이면은 네. 금방 갔다 옵니다. 그게 뭘까요? 갔다 오면은 돈 줄게, 만 원 줄게, 2만 원 줄게. 네. 이 말만 딱 던져버리면은 동기부여가 확 되네요. 네. 애가 요즘 애들은 네. 항상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어릴 때 4살만 딱 되면은 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돈을 준다는 것은 뭐 어떤 나쁜 쪽에서는 사행심이지만은 네. 요즘은 그런 식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보통 자 여러 어른 성인 돼 가지고 지갑에는 여러 카드가 있지만은 네. 유달리 한 카드만 씁니다. 음. 한 카드만 쓰는데 그 카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포인트가 많이 쌓입니다. 맞아. 예. 네, 맞아요. 이어서 힌트를 얻으시면 유사해 가지고 연관시키면은 네. 조금이라도 답이 좀 나올 겁니다 아마. 네네. 그래서 일단 자유로운 사고 방식에서 해서 결국 엘리트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엘리트 됩니까? 누가 엘리트를 합니까? 우리 엘리트라고 하게 되면 지성과 인성이 다 갖춰지고 오바마, 뭐 박근혜, 뭐 박사, 의사, 뭐 변호사 다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부모들이 다 그걸 보면서 뭐 성적 올리고 특목 보내고 명문대 보내고 이거 다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맞아요. 예. 그러면은 막연하게 이렇게 보지 말고 특목고라든지 명문대라든지 이런 거는 그 수단에 불과합니다. 예. 결국 원하는 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성들을 어릴 때 심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뭐 다음 시간에 깊은 내용을 하겠지만 딱 하나는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 의식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을 목표 의식하고자 하는 의지를 어떻게 심어줄까요? 요거는 뭐 제가 세미나 할 때 한 번 했던 얘기인데 네. 우리 애를 피아니스트를 만들고 싶다. 네.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피아노를 사주게 되겠지. 네. 예. 그렇죠. 그 다음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르쳐줘야 돼.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조금 되고 나면 이제 음악 학원에 보내야 되겠지. 네. 자, 일단 여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르쳐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학생한테 자녀한테 제일 먼저 도라고 한번 치보라 해보세요. 네. 그런데 애가 미라고 눌렀을 때 네. 보통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화부터 먼저 화부터 내겠지. 내죠. 네. 이거는 보통 사람의 네. 자녀 교육법입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럼 현명한 학부형은 뭘 할까요?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까? 천상의 소리, 오금의 소리, 오. 이런 극찬의 말을 합니다. 아이가 실수해도 실수를 오히려 칭찬으로. 그렇죠. 칭찬도 그냥 칭찬하면 안 됩니다. 극찬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네. 대가가 들어야 됩니다. 대가가 왜 대가가 들어야 되냐면은 네. 지속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칭찬을 계속 몇 번 하다 보면은 네. 애가 느낍니다. 이게 엄마가 행동하는구나. 그러면 대가가 들어가면은 지속력을 가집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네. 이걸 집에서 몇 번 임상 실험을 하다 보시면은 네. 공통적으로 했던 엄마들이 학부형들이 하는 말이 애가 다른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피아노만 한답니다. 차라리 잠도 안 자면서 피아노를 두드려요. 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 자, 어릴 때의 꿈은 그냥 인생 얘기하고 욱박질러서 행성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칭찬,
극찬과 대가가 지속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꿈은 이렇게 목표의식 심어주는 겁니다. 그 학원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교육 이념을 갖고 이제 이게 목표와 의지를 심어주잖아요. 예. 그러면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그 과정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나요? 그렇지. 전체적으로 저희들 학원에 보면은 특색이 있는 게 일단 뭐 강의실이라든지 네. 뭐 교재라든지 수업 방법이 좀 다른데 네. 거기에 가장 특색 있는 것은 뭐냐면은 들어올 때 레벨 테스트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일반 교육하고 수준별하고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왜죠? 왜? 학원들마다 처음에 상담하고 레벨 테스트 할 때 네. 구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학생은 딱 10분 내외만 딱 지도하다 보면은 애 실력을 다 압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저도 학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일단은 학부모님들 조금 우리 귀를 누를 필요가 있겠지. 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걸 심치는 게 이게 보통 학원 사정입니다. 네. 제가. 네. 그래서 저희들은 수준별 학습이 아니고 우리가 수준별 학습하면 냉철하게 이야기하면은 네. 제 입장에서 교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네. 음식 같은 편식을 하는 거예요. 한쪽 음식만 계속 먹다 보면은 그 이외의 음식에 갑자기 주면은 토하고 거부반응이 나는 이유가 네. 애가 들어올 때 레벨 테스트 했습니다. 네. 공부 못합니다. 기초가 약합니다. 네. 네. 그럼 맨날 기초합니다. 음. 그러면 가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기초가 부족하니까 기초부터 채우고 나서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그 애한테 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레벨 테스트하는 이유 중에 하나. 단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업체가 그렇게 했는데 단계를 올라가지 않습니다. 음. 거의 안 올라갑니다. 한 단계 올라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네. 또 들어올 때 레벨 테스트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와가 심화 문제 선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옵니까?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 나오겠지. 그렇죠. 근데 어려운 문제, 심화는 잘 푸는데 가끔씩 쉬운 문제,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것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는 실수했다는 치부를 합니다. 실수. 네. 네. 근데 실수가 자주 되면은 이 실수가 아니겠지. 여기서 학생은 두뇌가 계속 발달한 상태에서 한쪽 뇌만 자극하게 되면은 다른 뇌가 퇴화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네. 이래서 우리가 무려 수학을 공부할 때는 중요한 것이 기본부터 자기 수준까지 풀고 그 이상 영역도 치고 나가줘야 학생이 변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편하기 위해서 레벨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스타 강사라는 것은 들어올 때 레벨 테스트가 비슷한 집단 모아가지고 일정한 양을 가르쳐주면서 거기서 좀 코믹 요소, 재미난 요소, 좀 설명을 좀 잘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스타 강사가 탄생했는데 네. 요즘 스타 강사는 여기서 학벌이 따라주고 있지. 매스컴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학원을 유지하고 뭐 됐는데 오늘날에는 너무 공급이 많다 보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제일 먼저 실시될 것이고, 예. 네. 그래도 업체끼리 지나친 광고가 진행될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학원가 굉장히 힘드는데 네. 왜 힘들었냐? 과거에 이제 스타 강사, 우리 무대에서 스타 강사가 내 잘났다, 내 잘하지라고 했지만은 내 옆에서 챙겨주는 언니 오빠가 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나름대로 물론 여기 또 힘든 공방이나 과외도 계시지만은 네. 대다수는 좀 잘 나가는 공방 과외방이 좀 많습니다. 요즘 예. 여기서는 이제 학원에 이제 멀리서 스타가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내 가까이 챙겨주는 언니 오빠가 더 가까우니까 네. 엄마 입장에서 언제든 또 확인 가능하니까 여기서 엄마들이 마음이 와닿지 않았느냐.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레벨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전교 1등하고 꼴등하고 같은 반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아까 이제 장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팁이라든가 그런 거를 알려주신다면
지금 원장님들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저희들이 학생 등급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중하, 네. 최상, 최하. 음. 상중하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학교 시험에 보통 이제 한 70대부터 100점까지. 네. 최상이라는 것은 뭐 경시대 입상 정도 할 정도. 네. 그럼 최하라는 것은 현 학년보다 따라가지 못하는 단계. 네. 5학년인데 초3 실력밖에 안 된다. 중2인데 뭐 초5, 6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이렇게 총 제가 구분한 단계는 한 5단계 정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 저 교재를 풀다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교재가 현 학년보다 4개층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1인데 고1까지 문제가 들어가 있다. 네. 그러면 기본부터 쭉 하다 보면은 자기 수준의 한계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상 못 풀겠다. 각자마다 한계치를 만나게 돼 있지. 네, 다 다르겠죠. 예. 네. 그러면은 일반 교육에서는 그 한계치 이상의 문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누구나 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가 잘못된 이유가 네. 우리는 문제를 보고서 풀어보고 답을 맞춰라 그래. 그렇죠. 답이 틀리면은 니는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공부가 헛공부라고 이야기한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에서는 개통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통수학. 네. 같은 학년을 몇 개 층을 같이 쭉 나누는데 네.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냐면은 우리가 강원도에서 만약 농사 짓는 사람 두 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분은 계속 농사를 짓고 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네. 한 분은 우연한 기회가 되어서 음. 뭐 서울에다 한번 명동거리도 한 그늘 보고 네. 미국 와싱턴도 한 가보고 네. 그러고 농사 짓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농사 짓는 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면은 이분이 미국에서 도대체 뭘 봤을까?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한번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 번씩 갔다 왔습니다. 네. 아무것도 했는 거고 말 붙인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생활에 변화가 옵니다. 자, 자, 여기서 저희들 예를 들면은 중1이 만약 고3까지 문제를 하나도 못 풀더라도 네. 풀어보고 검색해보고 설명도 한번 들어봤을 때 네. 들어보고 난 뒤에 다시 중1 문제를 보는 거하고 아. 아예 그 세계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중1 문제 그것도 수준만 계속 복습하는 애하고 네. 같을까? 아. 전혀 다른 애가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제가 또 이거 선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조금 제가 뭐 서울에 뭐 잘 나가는 학원들 많이 봤습니다. 일반적인 선행은 어떻게든 물론 상위 공부 잘하는 애들 대상으로 네. 선행을 나가는데 어떻게든 간에 기본 문제하고 한 중급 문제를 가지고 진도만 쭉 넘어갑니다. 네. 진도가 쭉 넘어가가 고등부 심지어 중3 되면 고3까지 다 끝내는 것을 아마 대한민국의 최고의 엄마들이 원하는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막상 고1 들어갔을 때 고등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가 문제가 발생됐을까? 가장 큰 게 빠졌습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초중등부 때는 우리가 난이도란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시험 때 좀 깊이 있게 좀 더 많이 반복하다 보면은 뭐 전부 다 올백이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네, 맞아요. 고등학교는 한 문제가 다각도로 생각하는 추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년별로 그 자기 현 학년에 완벽하게 여러 각도에서 네. 그것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필고사 위주로 가는데 네. 저희들 공부에서는 집필고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서술형도 하고 토론 수업, 우린 수업 중에 춤추는 과정도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수학 시간에 이런 관계 저희들을 공부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춤추는 과정도 있고 논술 테스트 이 다각도로 들어갑니다. 음. 이 포괄적으로 사고하게 만듭니다. 네. 그러면은 초중등부 때는 당장에 뭐 같은 100점이라 하더라도 네. 고등부 때는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애들이 이 고등부 선행으로 나갔던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실제 심화나 수능을 손을 못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네. 대한민국 최고 1번지라는 동네에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말했던 현 학년이 완벽해 되면서 위로 치고 가는 거하고 네. 현 학년에 부족하더라도 선행만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것은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보면서 선행에서 많은 병폐를 봤는데 과연 교육자에서 과연 이익만 쫓아가 선행이 나을 것이냐, 또 학부모님들도 가시용으로만 자꾸 나을 것이냐, 한 번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교육 이념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학감독 원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